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20강 나갈 차례였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집단 발달 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셨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선배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눠지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준비, 초기, 사정까지 했었고, 오늘 이제 중간, 그리고 종결 단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집단 발달 단계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 1시간만 더 하면 이제 평가, 기록과 평가 끝나면 이제 끝나죠. 끝나니까, 한 21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끝나면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 같은 거 들어갈 텐데, 그 지역사회 복지론도 아마 20강 정도, 그 정도 해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는 총 합쳐서 한 60강 정도에 이제, 마무리 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할 때 배분 같은 거 수업 이제 하루에 몇 강을 듣고 공부를 할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시험 계획표 스케줄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거 맞춰서 잘 공부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 했던 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준비했었죠. 준비 단계에 이제 뭐 한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표 설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집단 이제 동질성, 이질성 같은 걸 고려해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집단의 크기도 너무 크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적절하게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회합이 빈도와 이제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잘 정해야 되는데, 대상이 이제 아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빈도는 좀 더 많게. 빈도는 많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성인은 보통 이제 아동 같은 경우 2번 정도 하고, 시간은 짧게,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낮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집단을 계속해서 이어갈 건지 아니면은, 어느 기간 동안 할 건지, 어떤 지속기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 원형 같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고, 집단 활동 계획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회기별 주제. 회기별 주제. 자, 그리고 이제 잠재적 성원 모집 같은 경우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참여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지도자 이제 참여 여부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모집 방식과 절차 같은 거를 준비 단계에 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제 사전 면접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개별적인 사전 면접할 때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언제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초기 단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은 역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집단 구조화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규칙도 정하고요. 이제 역할도 부여해 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역할에 대한 어떤 관하는 내용 같은 경우도 구성원들한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가 이제 처음이니까 서먹서먹하고 약간의 이제 거부감도 있고 저항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구성원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와 서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계약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정까지 했었는데 사정은 크게 세 부분에서 이제 사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개별 성원 사정, 그리고 전체 집단 사정, 그리고 외부 환경 사정, 세 부분에 있어서 사정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중간 단계 들어갑니다. 이제 중간 단계 들어가는데, 우선 칠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이 중간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높아지는 단계예요. 모든 것이.
소속감도 이제 높아지고, 이제 신뢰감도 어느 정도 이제 성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하고도 신뢰감도 높아지고요. 집단 응집력 같은 경우도 이제 높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둘 때 중간 단계는요, 모든 것이 다 높아지는 단계야.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체크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그 성원이 등장하냐면, 뭐, 구성원 간에 이제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갈등 같은 거, 또 이제 저항하는 성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중간 단계입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이제 주요 과업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것이 뭐가 있냐면, 성원 간이 이제 공통점, 이제 사회복지사가 할 주요 과업이에요. 이제 성원 간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경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되는 이제 과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단 의사결정 방법 등을 이제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과업에. 그리고 이제 어떤, 집단 구조화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저항하는 이제 성원들이 등장해요. 이제 갈등 있는 성원들도 발생하고요. 이런 성원들을 이제 독려해서 같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과업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중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단계 목표 관련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단계다. 생산성. 드디어 뭐가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속감도 높아지고요. 성원 간 신뢰감도 높아지고요. 상호 공유하는 것들도 많아지고요. 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고요. 집단 응집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기억해두면 돼? 모두 다 높아지는 시기가 중간 단계다. 라고 기억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하지만 구성원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항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저항하는 그런 성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성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자, 중간 단계 한번 과업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주요 과업이 구성원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합니다. 차이점. 왜 파악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서로 간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구성원들끼리,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매치를 시켜주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러니까 이 구성원은 한번 배워보도록 하세요. 다른 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여서 어떤 성원들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성원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들 같은 경우를 잘 파악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게 성원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방법 등을 파악하는데 집단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하위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새로 또 하위 집단이 또 형성되어졌는지, 자, 그리고 이제 성원 간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모든 거를 다 파악해야 돼. 집단 의사결정 방법 등을 파악하게 하는, 파악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다가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돼. 모든 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모든 걸 파악하는 때가 중간 단계입니다. 집단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원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들 목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그리고 원조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집단을 구조화한다. 그래서 집단 목표대로 가지 않으면, 성원들이 집단 목표대로 가지 않으면 설정한 목표
대로 잘 갈 수도 있지만 잘 가지 않으면 이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하고요. 또 재구조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도 주요 가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항하는 집단 성원을 독려해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될 주요 가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험 문항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고 이제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기술 나오는데 집단 과정 촉진 기술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이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입을 시작하면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작하면 이제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입할 때가 초기 단계죠.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사정 단계와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이에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기 노출, 직면은 우리 배웠었어. 직면은 우리 배웠었고요. 피드백 활용, 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정 단계와 그 다음에 언제 중간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첫 번째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노출. 여기서 자기라는 건 누구야? 울자기야? 울자기? 울자기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기를 노출하는 거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적절하게 노출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적절하게.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출을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 이해됐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자주 하면 안 돼. 자주 하면 안 돼. 두 번째, 세세하게 하면 안 돼. 상세하게 하면 안 돼. 그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기 노출은 클라이언트 어떤 상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너무 자주 써먹거나 너무 자세하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직면이라는 거 우리 했었습니다. 직면이라는 거 어떨 때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틀려. 말과 행동이 틀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틀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그거를 직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웠었는데. 근데 이 직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었지만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해서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게 초기 단계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초기 단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 그래서 모순이라는 건 뭔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어떻다? 틀릴 경우 그거를 지적하는 그런 기술을 직면이고요. 초기 때 활용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초기 때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직면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활용합니다. 피드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원이 이제 요청할 때 이제 주는 거거든요. 제공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이 구성원이 이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가 어떤 이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겠죠. 이런 피드백을 구성원이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공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칠판 봅니다. 성원 요청시입니다. 요청시야. 막 주는 게 아니라 요청시 준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 두고 구체적인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제공하고요. 또 분명 솔직한 피드백, 이건 당연한 거겠고요. 분명 솔직한 피드백을 작성해서 요구하는 구성원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장점, 단점. 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피드백은 아니고 우리처럼 못 썼습니까? 이제 한 학기 1년 끝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막 이런 거 적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되도록 장점을 적어 주죠. 엔간하면 장점 적어 줍니다. 그런데 초중고학교 그걸 뭐라 가지고 하여튼가 그 평가를 이상하게 받았다. 그거는 그 학생은 엔간한 거예요. 엔간한 거예요. 보통이 아니었던 애는 어쩜 그 선생님이 그 복 받쳤으면 거기다가 그냥 얘는 문제가 됩니다. 단점을 적어놓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복받치더라도. 자, 그래서 성원,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성원 간의 상호작용 피드백도 제공을 합니다. 상호 간의 피드백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원이 활용할 만큼만 전부 다 제공하는 게 아니야. 활용할 만큼, 필요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제공해야 되는 거지, 전체를 다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다 제공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피드백을 이해했는지, 어땠는지를 꼭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노출, 그리고 직면, 피드백 활용, 우리 집단과정 촉진 기술이 있죠? 요 세 가지, 요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뒷장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역할 쭉 종교할 때 나오는데, 이제 끝나가니까 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헤어질 준비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헤어질 준비 나오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했었는데, 어른들이 이제 캬바레 가고 했었는데,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서로 이제 같이 춤춰봤던, 서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해보기도 하고 막, 요런 시기가, 이제 헤어질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노래가, 틀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집단도 이제 종결할 때 뭐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미리 계획하고요. 성원에 예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성원에 예고를 해주고요. 자, 예고를 해주면서 이제 집단에 너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높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빈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줄이고요. 자, 시간도 역시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종결에 대한 양가 감정, 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있었겠죠. 그렇죠? 오래 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정도 들으니까 이제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시원한 마음도 들고, 이런 양가 감정이 있을 거니까,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잘 이제 다뤄야 되겠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을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성취된 변화를 유지하고 일반화한다. 성취된 변화를 유지하고 일반화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집단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 어떤 능력을, 강점을 또 높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클라이언트와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짠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집단 경험을 아이고, 또 다 나왔네. 평가. 뭐, 이 선배가, 누누이 얘기지만, 교정을 받는데도 이럽니다. 돋보기 쓰고 보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랬습니다. 평가하기입니다. 집단 경험을 평가하기. 그래서 집단 성원 간 뭐를 피드백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교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집단 과정 전반에 대한 종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종결 보고서.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와 자원 필요시 타 기관 의뢰해서 필요성을 검토한다.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가 더 필요한 그런 성원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끝나니까 다른 기관에 이제 연계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의뢰를 해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사회 복지 실천에서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규모가 더 작다. 이건 전전 시간에 배운 건데 어떤 게 더 커야 된다라고 했어? 어떤 게? 사회적 목표 모델이 더 커야 된다고 했죠? 자,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의 규모가 더 작다. 그럼 1번은 맞았네. 그죠? 사회적 목표 모델이 더 커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2번, 아동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 모임 시간은 더 짧게, 빈도는 더 자주 설정한다. 꼭 기억해두라고 이야기했었고요. 3번, 집단 구성이 동질성, 같은 성질이 강할수록, 많을수록 성원 간 방어와 저항도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발생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3번 나왔네요. 틀린 거. 자, 그리고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때 좌석 배치까지 고려한다. 그렇죠. 되도록 이제 원형까지 해야 되고, 원형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고요. 개방형 집단이 폐쇄형 집단에 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융통성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꼭 기억해두라고 했었습니다. 개방형 집단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입실, 퇴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유로운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 위기 상태, 즉, 무슨 집단, 치료 집단은 여러분들 개방형 집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 특히 이제 치료 집단,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융통성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맞죠? 자, 그러면 75번의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76번 봅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집단과정 촉진 3가지 기억나죠? 예, 그겁니다. 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추상적이 아니라 어떻다라고 했어? 구체적이라고 했어. 구체적. 기억나시죠? 자, 구체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틀려 모순된 행동,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직면이라고 했었습니다. 직면. 자, 직면 맞고요. 활동 맞고 직면. 집단 성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그의 단점을 중심으로, 단점이 아니라 뭐를 봐라, 여러분들? 장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집단 성원에게 지속적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상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5번. 다차원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 번에 제공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76번까지 문제를 다 마쳤고요. 자, 이제 7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 동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야 되네요. 자, 집단 의존성 감소, 당연한 거겠고요. 자, 의뢰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른 기관에 구성원이 아직까지 문제점 같은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검토를 해야 되고요. 변화 노력의 변화된 노력에 대해서 잘 집단에서 나갔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구성원 간 피드백 교환, 서로 피드백 교환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집단 성원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이건 언제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단계? 중간 단계. 이건 중간 단계죠. 자, 그러면 77번에 종결 단계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또 종결이네.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에 집중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모든 결과를 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확인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 참여자 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한다. 서열화 투쟁이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초기죠, 초기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자, 3번 봅니다. 집단의 목적에 따른 집단 구성과 구성원이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 이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중간 단계죠. 이거는 중간 단계. 자, 4번. 종결에 대한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룬다. 맞죠. 78번에 4번 맞고요. 5번.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종결이 여러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욱 느끼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78번에 4번이 되겠죠. 4번. 요런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초기, 중기, 종결 단계 나누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뒤를 넘어가서 7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상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예요. 옳은 건 모두 고르면 집단 성원의 참여 자격, 공동 지도자 참여 여부, 집단 성원 모집과 방식과 절차, 집단의 회기별 주제 다 맞잖아. 그죠? 그러면 79번의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됐네요. 79번의 정답은 5번. 80번. 집단 발달의 초기 단계에 적합한 실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들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집단 성원이 신뢰감 나오면 초기 쭉 나오는 거 알겠죠? 신뢰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신뢰감 초기 맞고요. 집단 성원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 이건 여러분들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이잖아. 그죠? 언제부터 여러분들 사정 중간 단계, 특히 중간 단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초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집단 역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자기 노트를, 이것도 집단 과정 촉진 기술. 그렇죠? 자, 그리고 집단 성원의 행동과 태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직면, 이것도 역시 집단과정 촉진 기술. 집단과정 촉진 기술은 여러분들 초기에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맞은 것 하나밖에 없네. 1번
80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이 집단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집단 성원이 불안감, 저항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즉,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자, 그리고 집단 성원 간 공통점을 잘 연결시킵니다. 저항감 같은 거, 불안감 없애기 위해서. 자, 집단의 목적을 집단 성원 모두가 공유하게 합니다. 언제 단계입니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언제? 초기 단계. 초기 단계. 그냥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8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이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 종결 단계 과업이 아닌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짠다. 맞아요? 틀립니까, 여러분들? 맞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고요. 변화 유지 능력을 확인한다. 그렇죠? 이제 집단에서 배운 여러 가지들, 문제점 해결한 거, 강점 이제 높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해야 되겠고요. 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 계획 수립, 여러분들 어느 단계야? 평가 계획 수립.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 이거 여러분들 준비 단계잖아. 앞에 찾아보세요. 준비 단계. 자, 그리고 4번. 변화 결과를 생활 영역으로 일반화하기. 그렇죠. 이제 변화된 거, 자기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종결에 대한 감정 다루기, 그렇죠. 양가 감정 다루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준비 단계입니다, 이거. 자, 앞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 발달 단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단 성원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한다. 아이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딱 답이 나오니까, 언젠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성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경험.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집단이 상호작용, 갈등, 진행 상황, 협조체제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어.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개별 성원의 태도, 관계, 행동, 동기 등 목표 등을 평가한다.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중간 단계지요. 중간 단계. 자, 이렇게 83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 들죠.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나왔던 부분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도 많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것들, 일반적인 경험들을 이제 유추해 보면은 문제 푸는데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집단 발달 단계 2시간에 걸쳐서 모두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록과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파이팅 한번 하면서 이제 시간 맞춰야 되겠죠? 자, 파이팅! 오른손 들고 힘차게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니다. 자, 파이팅!